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 반려묘 럭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 럭키는 6살 정도 되는 고양이고요. 4년 전에 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신부전 4기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. 저희 엄마랑 저랑 고민을 하다가 저 조그만 몸에 어떻게 수술을 하겠냐. 그리고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1년밖에 없다는데 굳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최대한 수액 치료랑 약 치료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고,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최대한 럭키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원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놀랍게도 럭키한테 기적이 생겨서 신장에 있던 돌들도 다 빠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. 신부전 4기 판정을 받고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고자,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절망적이셨던 보호자분들께 희망이 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빈혈도 없고 이제 다행이다. 만성 신부전 있을 때 빈혈 같이 동반하기도 하는데 빈혈 수치 괜찮고요. 혈소판이나 백혈구도 양호합니다. 혈당 정상이고 신장 수치 다 괜찮아요. 혈중 단백질도 좋고요. 네, 간 수치도 괜찮고. 요거 신장 수치는 그전 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네. 검사한 것 중에서도 낮은 편이죠. 오늘 우와. 1.7이에요. 제일 아팠을 때가 저 10.5인 네, 거죠. 맞아요. 와. 오늘이 제일 낫네요. 30. 아이고 다행이다.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셔서. 먼저 럭키의 이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. 처음 피검사를 갔을 때 급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. 근데 급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약물을 먹으면 금방 호전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호전이 잘 되고 잘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럭키가 토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이미 4기로 진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럭키가 거의 집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먹는 것마다 토하고 애가 기력이 없이 계속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 우선은 병원에서는 입원을 말씀을 하셨고, 그래서 저희는 럭키를 하루 입원시키고 우선은 퇴원을 시켜서 경과를 더 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럭키는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다,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,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여러 동물병원에 메일도 보내보고 직접 방문도 해보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 근데 그 결과 수액치료랑 약물치료밖에는 답이 없겠더라고요. 그러던 중에 되게 희망적인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. 그 고양이도 럭키처럼 비슷한 시기에 신부전 4기 판정을 받아서 14년 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.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랑 유산균을 되게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있었고, 그리고 수액을 굉장히 이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열심히 맞추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희망을 얻어서 저희는 그냥 다니던 병원으로 돌아가서 럭키한테 그냥 수액 치료를 하고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럼 이제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. 이제 수액을 놓는 방법이랑 알약을 먹이는 방법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3를 따로 구매를 했어요.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산 오메가3인데요. 유산균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 회사에서 저희는 유산균은 따로 병원에서 요청드려서 받아서 먹고 있어서 그냥 이 오메가3만 구매를 했어요. 그냥 약 먹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제 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가지고 주고 있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안 먹더니 계속 그냥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냄새를 계속 맡게 해줬더니 어느 순간 먹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그거 잘 먹이고 있고, 그거를 먹이고 안 먹이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똥의 굵기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, 그리고 똥 변의 부드러움?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, 빈도수도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똥 쌀 때 긁잖아요. 근데 확실히 오메가3 먹인 날은 그 긁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서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먹이고 있고요. 저는 음수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특히나 신부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뭐 음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. 직접 물을 계속 먹이는 방법도 있고, 물을 조금 더 잘 먹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런 걸 저희는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뭐 음수대도 솔직히 사봤거든요. 근데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 다이소의 음수대거든요. 고양이들이 이 투명한 그릇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투명한 그릇을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렇게 종류별로 사봤는데 종류별로 다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릇을 바꿔서 좀 여기저기 배치해 주시는 걸로 추천드리고,
습식 사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습식 사료에다가 약을 타서 준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럭키는 그 습식 사료는 아예 안 먹더라고요. 대신 간식을 아예 중단했어요. 그 간식에 있는 단백질이 굉장히 신부전 아이들에게 안 좋다고 해서 간식을 아예 줄이고 사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날로 아예 바꿨습니다. 그리고 전용 사료가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료는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럭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을 2알씩 먹어요. 한 알은 이제 유산균, 그리고 한 알은 신장 보조제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니까요. 그거 꾸준하게 잘 먹이시고, 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 관리 기간이 있었고, 그 집중 관리 기간 이후에 그냥 계속 꾸준히 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, 그 집중 관리 기간 때는 그냥 시간 정해놓고 알람 맞춰서 그냥 오히려 주사기로 계속 물을 주입을 했었어요. 네,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도 럭키가 그때 당시 너무 기력이 없어서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식욕 촉진제를 같이 줬었거든요. 그니까 오히려 애가 밥을 잘 먹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기력을 찾으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서 식욕 촉진제 없어도 잘 밥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기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기력을 찾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거든요. 스스로 회복하려면. 그래서 식욕 촉진제를 꼭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솔직히 나쁜 주인이긴 하지만 잘 못 놀아줬었어요. 근데 노는 시간을 늘려주니까 확실히 활동량도 늘어나니까 음수량이나 먹는 양도 늘면서 저절로 이렇게 배변 활동이 더 활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꼭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뛸 수 있게 그냥 속만 까딱까딱하는 그런 장난감 말고 그냥 좀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난감을 추천드려요. 건강한 고양이들한테도 해당되는 건데요. 아픈 걸 고양이들은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주인들이 고양이들이 아픈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피 검사라도 계속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검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신부전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음수량이 좋은 고양이더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잘 검진을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앞으로 럭키와의 일상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